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잔치에 회방 놓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세 분 모셨습니다. 원내를 이루고 있는 세 분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신 와중에 나와 주셨는데 먼저 이 북한 관련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화면이 들어온 대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의 방남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폐막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개막식 때 이제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또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일단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창 올림픽이 일단은 이틀 앞으로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패럴림픽이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그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동계올림픽으로서 성공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치된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막식 때 북한이 보내온 그 대표단 뿐만 아니라 응원단, 예술단,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시범단 등 해서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일 모레 있을 폐막식에 그 지난 개막식에 준하는 대표단, 그러니까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서 동계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공이다, 이제 공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김영철 그 위원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야당 일각에서 논란을 삼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 일반적 정서랑은 좀 매우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그 평창 올림픽 전에 한 여론조사와 평창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이뤘을 때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단일팀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한반도기 사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초반기에는 4대 6이었다면 지금은 6대 4 또는 뭐 6.5대 3.5로 지지한다 또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변화됐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의 변화가 크게 달라졌는데 그런 점을 비춰보면 보고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하면 이 남북 관계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반북 의식이나 아니면 적대감들이 해소돼서 평화가 곧 경제다. 네. 그리고 평화 곧 미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영철 단장을 해서 폐막식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입장 듣고 제가 자세한 질문은 또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 입장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뭐 천안함 파괴 주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 이유는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마 우물에서 지금 숭늉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 감정이 김영철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마치 그동안의 평창 올림픽이 조금 평화 올림픽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천안함의 파괴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물에서 숭늉 찾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물에 숭늉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빨리 밟아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북 관계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그 원칙 속에서 할 말을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방법, 북한이 대북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에 대해서 원칙을 계속적으로 깨고 있는데 그 깨는 데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원칙을 깨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렇게까지 갔을 때 나중에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어디까지 밀리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미래는 명백한 것이죠. 그 미래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 올림픽 이후에 나오게 되는 한미연합훈련 이 부분에 대한 중단을 분명히 북한이 먼저 요구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핵무력화에 대한
인정 이것을 요구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꼭 이 시기에 그 사람이 꼭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정부와 유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부가 따로 또 제재 대상으로 삼았을 만큼 북한 내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지목한 거죠. 또 알려지기로는 방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안함 그 폭침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다음에 그 휴전선 목침, 뭐 테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려와서 그 국빈급 대우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또 그 회담도 할 거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사실 북한에 요구할 건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걸로 간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천안함의 우리 용사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희생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2번 죽이는 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다. 수용할 수 없다. 저는 대표단이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바꿀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려왔을 때보다 훨씬 야당의 반발은 거센 것 같습니다. 자, 김 대변인, 그 야당 쪽 주장은 왜 하필이면 김영철이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 내려온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100번 양보해서라도. 근데 하필이면 천안함 폭침에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목으로 맡기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가 그러니까 대표단을 보내는 주체, 선별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2014년도에 10월 15일 날 그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 때의 단장이 김영철 당시 단장이 판문점에서 남쪽 측에 와서 회담을 하고 간 분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 이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간의 그런 고위급 회담이나 당국자 회담을 추진했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김태호 당시 비서관이 북측 관계자를 중국에서 만나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알려져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당시에 군사 당국자 회담 때의 지금 자유한국당인 전신 새누리당에서 대화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만나야지 이런 그러니까 만나야지만 그런 남북 간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말 그때 극찬을 하고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진도 저희가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1월 달에 추진될 때 야당에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고위급 회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하면은 회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격에 해당되고 예. 그다음에 노동당의 통일위원장 격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로 치면 수석으로 된 안보수석 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석 겸 국정원장 겸 통일위원장 겸 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논의를 남북관계의 진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영향력이 센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비중을 두고 남북관계를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에 미국의 부통령이 다녀가면서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일정이 있다가 그것이 성사까지는 못 됐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는 앨리슨 후커 이제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이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예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북미 간에 꽉 막혀 있는 것도 풀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뭐 저희가 이렇게 아픈 역사나 과거에 대해서 뭐 몰라라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선정하고 지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분들을 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남북 간의 긴장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예.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강한 거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이경화 대변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영철은 북한의 대남 정찰 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을 주도해온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46명의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이고 전범입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를 조아리고 석고대자하며 사죄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않는 김영철을 이런 쳐죽일 작자를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급 체포해서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김영철을 그래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다면은 친북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저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비서관한테 전달을 했다죠, 결의문을. 예. 그 항의 방문 외에 또 예. 비상 대기령 내리고요. 예. 저기 고위급 대표단 오는 동선, 뭐 저지 투쟁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예, 뭐 예.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되는 게 있습니까? 한국당 내부에서? 예,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언론에 보도된 거고 예. 그대로 있고요. 또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천안연수원에서 각 당의 위원장들이 실제로 천안함 묘비에 예. 가서 천안함이 천안에 있습니다. 예. 가서 방문 예정이고요. 어. 예, 지금 현재 지금 방문하는 북한 쪽의 대표자가 천안함을 폭침한 사람이다를 예. 온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나가자는 것을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김현 대변인께서 그 과거의 남북 군사회담 2014년 10월에 예, 예. 있었던 그것과의 그 동일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능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되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왜? 그때는 남북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군사의 목적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판문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 군사구역으로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물론 이제 군사 분계선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공동 경비 구역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점적인 차이도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실제로 핵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당시만 해도 핵 개발이라든지 그 핵 개발에 따르는 국제적인 정 공조가 동일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 강도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이후에 이미 북한에서 이미 핵 개발이 완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와 지금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예. 그 우리 김 대변인 이거 여쭤볼게요. 오늘 통일부에서는요,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은 맞다. 하지만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김영철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이런 통일부 쪽의 해명, 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실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천안함 폭침에 46명의 우리 용사가 희생된 그 유가족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획과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런 분이 지금 군사회담에 나왔을 때 방금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군사회담 당사자로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단의 단장으로 국빈급 대우를 받고 폐막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대화 당사자로서 만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만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논리로
논리 비약하는 것은 정부나 민주당이 다 알 건데 그건 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우리가 평창 올림픽 얘기만 하고 그거에 성공적인 그 기원 또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핵 있잖아요. 6차 핵 실험까지 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그 실험까지 해서 이게 거의 지금 뭐 그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그 핵에 관련된 것은 일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과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사실은 노동신문에 북한 노동신문에 사설이 났던데 사설 내용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북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핵 포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핵을 이고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평화하지만은 사실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남북 관계라는 것은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 관계나 평화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저희 제가 이해할 수 다시 있을 한번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해서만 제기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평창 올림픽의 그 대표단 에 대해서 한정된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런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2014년 1월 신년사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저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물을 지금 더 문재인 정부에서 만나는 것을 정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까지 뭐 자살해야 되느니 체포해야 되느니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건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심한 말로 저 사절단 돈 대표단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천안함 유족들이요, 이 김영철의 반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득이랄까요?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의 그 공세, 그다음에 이것을 단정해서 그러니까 천안함을 책임자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천안함 유족들이 천안함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고 가족들을 잃고 자식들을 잃은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와 관계 하나만 더 저기들이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방카 보좌관. 잠시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갖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들고 왔을지 그 부분도 또 관심이고요. 최근에 미국과의 벌어지고 있는 통상 압박, 갈등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공간이 있을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자, 각 당에서도 좀 이방카 방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당 쪽은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한미 간에 글쎄요. 한미 동맹 권하다 아니다 뭐 이런 참만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여당 쪽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뭐 보좌관의 지금 신분으로 그 미국의 대표단으로 방한하는 것을 먼저 환영하고요. 지난번 그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의 스케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그다음 미국이 출전하는 그 게임에 응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뭐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의 그런 일정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카 보좌관이 와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제1부부장 특사자교로 왔을 때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 만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예. 북미 간의 대화의 채널이 좀 열려서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하튼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월달, 그러니까 1월달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한 걸음으로 달려온 이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에 이방카 보좌관이 큰 기대를 해줄 것을 좀 기대하는 편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한국당은 어떠십니까? 예. 그 당연히 저는 이방카 보좌관 역시 예. 내심적으로 어떤 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 이야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남북 관계도 어떤 안보적 이익이 문제되는 것이고 실제 경제적 이익도 이익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서는 동일한 이익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이제 사실은 그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남북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반드시 하나의 이익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협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질 걸 예정을 하고 쉽사리 대화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예. 그 이 대화의 가능성이 우리 정부 혹은 북한 대표단일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나 북한 대표단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방카 대표의 어떤 그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실제적으로 대화에 안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카 카드도 우리 정부로서는 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김철근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그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문제.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기조인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방카 방한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동맹국 중에 예. 유독 한국만 그 철강이나 뭐 이런 통상 압력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대로 안보는 안보고 이제 경제는 경제고 통상은 통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이익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그건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그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이제 다 믿고 또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해결할 과정에 사실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사실은 실제로 한미 관계가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예. 돈독하냐 이런 거에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 숨소리까지도 미국하고 공유를 해라.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로 한미 간의 그 긴밀한 공조와 협조 속에서 얘기되고 있느냐. 저는 사실 그건 또 의문이거든요. 미국의 백악관이나 펜스 부통령이 와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강경책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잘 조율이 돼서 신뢰관계 속에서 되느냐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딸이고 이제 그 선임 고문이고 보좌관이기 때문에 예. 이방카가 왔을 때 한미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주제가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마치 야당이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외교 안보라는 게 그 사실은 그냥 외교 안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 선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연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각 당의 입장이 팽팽해요. 일단 신사당 체제는 구축이 됐고요. 그렇죠? 챔피언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민평당과의 관계에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 연대가 가능하다. 뭐 일각에서는 아니다. 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연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서 공천 룰과 그다음에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된 경선 방식까지도 저희는 발표할 예정에 다음 있습니다. 주? 네. 예.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금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 지방 분권과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고요. 예. 뭐 민주평화당과의 후보 연대 이 문제는 뭐 없습니다. 그냥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들. 뭐 늘 뭐 민평당 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당하기 전에 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합당하기 전에도 국민의당 안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이 뭐 합당하느냐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복당하느냐 이런 얘기가 뭐 늘 관심이었고 늘 언론에 나왔지만 예. 그거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뭐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직 의원의 출마 그 부분 정리가 됐습니까?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1석하고 116석 5석 차이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아마 의원직을 그만두시는 분이 곧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석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제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일단 뭐 현재 현역 의원 수는 이제 뭐 대략 한 7에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저희는 선거에 임하는 것이 늘 뭐 선거라는 게 매번 쉬운 선거는 없기 때문에 경각심도 갖고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과 그다음에 제1당으로서의 안정감 있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선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고민하고 정리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이 대변이 나왔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자, 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얘기 연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물밑에서는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께 듣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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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 내에서는 선거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예. 예. 당연히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 바른미래당 자체가 아직 전국 정당이라거나 혹은 이번 합병된 이후에 처음 선거 아닙니까? 예. 제대로 된 어떤 전국선을 치러본 정당이 아닌 거죠. 선거연대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아마 이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이야기를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선거연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늘 있습니다. 두 분의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 예방했는데 전혀 예. 그런 얘기는 안 나왔죠? 전혀 그런 이야기 안 예,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승민 분위기야 공동대표가 뭐- 좀 홍준표 대표가 거꾸로 관계했는데 좀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예방을 왔는데 저희들이 뭐 나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예. 좋은 이야기들, 예. 덕담들 나누었지만 예.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없는 거죠. 저희가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는 양당이 극복 대상이지 같이 갈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는 건데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박지원 의원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박지원 의원께서 민평당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한다라는 전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김현 대변인께서 하신 얘기 들었으니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결국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제가 있는 좀 누군가에서 형국이네요. 승리 찾는 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